거리 뛰기, 그 다음에 마스크 쓰기, 손 씻기 3개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역시 국영수 중심으로. 그렇죠. 1, 2, 3이죠. 안녕하세요. 중앙대병원 호흡기내과의 김재열입니다. 폐렴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제일 이제 보면은 흔한 게 이제 열이 나는 경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침, 뭐 객담, 콧물은 뭐 폐렴에서 흔한 보다는 감기에 흔하긴 하지만 근육통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력감 그런 것도 많이 있죠. 근데 특히 저희가 고령이신 경우에 보면 사망률이 높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고령이신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말이 좀 없어지셨다. 식사가 좀 별로 좀 줄어들으셨다. 이 정도인데 응급실에 모셔서 사진을 찍어보면 폐렴이 심하게 확 와 있는 경우를 저희는 봅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늦어져서도 또 사망률이 높은 거에 이유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폐렴의 일반적인 증상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감기에 어떻게 구분하냐? 한마디로 불가능입니다. 감기와 심한 감기 증상과 가벼운 폐렴 증상을 구분하라. 그러면 제가 뭐 호흡기 의사로 20년 이상 일했지만 그건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엔 그런 증상이 있으면 와서 이제 진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나 CT를 찍어서 확진이 되는 거죠. 그 폐렴의 원인이 미생물에 의한 거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원인 미생물에 대한 치료제가 있으면 폐렴 치료가 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세균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항생제들입니다. 그래서 세균성 폐렴은 이제 항생제로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는 다른 그 바이러스, 특히 바이러스는 우리가 치료제가 몇 개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면역력만으로 싸워야 되는 거니까 무기가 무서운 적이 출현했는데 맨몸으로 싸우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사망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면역이 떨어지는 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폐렴과 감기의 치료는 말 그대로 감기야말로 거의 대부분은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거의 치료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치료할 게 없고요. 다행히 감기는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아주 적죠. 그러니까 감기 증상을 치료하는 거죠. 저희가 감기 걸려서 콧물이 심하면 콧물을 좀 줄여주는 약, 기침이 심하면 이제 기침을 적게 해주는 약, 이런 약을 드리고 또는 이제 열이 나거나 몸이 괴로우면 진통 해열제 이런 대증요법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그런 치료를 하는 거고요. 폐렴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세균성인 경우에는 우리가 항생제라는 치료제가 있으니까 항생제를 되게 투여하게 되죠. 1945년 정도를 기점으로 페니실린이 이제 나왔는데 그 전에는 폐렴을 똑같이 치료를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옛날에 쓰인 교과서를 보면 폐렴은 저절로 좋아짐으로 치료할 필요가 없다. 유명한 내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치료할 약이 없었던 거죠. 지금은 폐렴이라는 진단을 한 다음에 당연히 그걸 그냥 놔둔다는 건 있을 수 없고요. 이제 항생제를 씁니다. 근데 이제 항생제도 보면은 그분이 이제 젊고 건강한 사람이면은 그래도 좀 기본적인 항생제를 쓰고 또 똑같습니다. 연세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강한 항생제를 쓰고 또 폐렴도 건강하신 분들은 외래에서 그냥 통원 치료를 하고 고령이시거나 이제 기저질환 있으신 분은 입원해서 되도록이면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저희가 치료를 하죠. 그래서 이제 폐렴을 갖다가 치료할 때 우리가 과연 치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치료가 실패해서 그러니까 사망하실 건지 그거를 사실 예측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그 전에 폐렴 치료를 받아서 이제 뭐 대부분 물론 좋아지시죠. 그다음에 이제 사망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특징을 살펴서
그 점수표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지표가 미국의 이제 NIH라는 그 기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립보건원 비슷한 그런 기관이죠. 거기에서 폐렴 중증도라고 하는 지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나이가 당연히 들어가죠. 나이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별도 들어가요. 이상하게 똑같은 폐렴에 걸려도 남성이 여성보다 사망률이 높아요. 그게 여성이 더 우수해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성이 훨씬 질병에 대해서 보면은 저항력이 높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아까 얘기한 기저질환도 암이 있으면 점수가 높게 이제 가중치가 들어가고 만성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부전 이런 게 있으면 점수를 각각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조건을 가져도 이분이 병원을 왔을 때 심하게 폐렴이 퍼진 경우가 있고 아주 일부만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다 이 환자의 혈압, 그 다음에 체온, 호흡수 이런 게 다 다르겠죠. 피 검사를 해보면 이런 분들은 양쪽에 퍼진 분들은 점수가 높이 이 염증 지표가 높게 해서 그걸 다 점수를 합니다. 그래서 1군부터 5군까지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1, 2군은 사망률이 1% 이하예요. 1군은 한 0.1%, 2군은 0.8%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외래서 우리가 치료하죠. 4, 5군은 한 8%에서 25% 사망할 수 있으니까 입원해서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대처하죠. 폐렴의 고위험군은 아까 점수표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을 거예요. 그게 중증도도 결정하지만 결국 폐렴에 잘 걸리는 것도 그 위험 여러 가지 고령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저질환,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활력증후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증상이니까 뭐 고위험군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그런 증상이 심할 경우도 뭐 포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중증도에 이제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폐렴에 잘 걸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역시 그 순서입니다. 고령과 기저질환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저질환 중에서도 몇 배나 높아지는지 이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 1위는 만성호흡기 질환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아마 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심장질환, 그 다음에 신장질환,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당뇨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고혈압은 조금 낮은 편인데요. 그래도 위험인자에 들어가지만 아주 위험하진 않은데 이번 코로나19 때는 보면은 고혈압이 기저질환으로 제일 많았다 이런 얘기도 또 있어서 또 이건 진짜 새로운 형태의 폐렴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같이 치료제가 없는 그러한 경우에는 보면은 요즘 뭐 누구나 다 보면은 이제 뉴스에 관심을 가지실 거고 거기에 보면 대처하는 방법이 나오고 저도 아파트 엘리베이터만 타도 거기에 보면은 이제 수없이 반복돼서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사람이 접촉하면서 병을 옮깁니다. 근데 이게 다행히 비말 감염이 주된, 지금 뭐 공기 감염도 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주된 경로는 비말 감염이니까 거리를 띄워야 됩니다. 환자가 100명이 주변에 있어도 다 10m 밖에 환자가 있고 자기가 가운데 있으면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접촉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게 불가피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제 마스크를 써서, 그런 기침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몸에 튀어서 입술이나 코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크로 프로텍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도 마스크에 튄 거로 마스크는 막았지만 손에 튄 거를 나중에 마스크 벗은 다음에 입이나 이제 코나 손을 만지면 이제 글로 또 침입이 되니까 손 씻기를 이제 자주 해야 되는 거고. 세 가지입니다. 보면 거리 뛰기, 그 다음에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세 개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역시 국영수 중심으로. 그렇죠. 1, 2, 3이죠.